안녕하세요. 행복한 생각의 온리 차트입니다. 오늘은 대우증권의 주가를 차트로 간략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간략하게 한번 해드리고요. 주식 투자를 개인들이 하면서 차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 앞으로 이제 종목 분석을 하면서 간단하게 조금씩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초보분들 또는 수익이 잘 나지 않는 분들, 손실 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우증권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향후 대우증권이 어떻게 움직일지 차트 전망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이 그동안 이제 강하게 상승한 이유, 다른 모든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깊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21선도 제대로 한번 지지도 못하고 쌍봉의 형태도 나오지 못하고 급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을 했지만 결국은 21선을 지지를 못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21선이 오히려 강력한 저항선이 되어서 21선을 여러 번 부딪히고 돌파를 못하고 재차 하락하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지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매도들 하셨습니다. 본인들은 손절이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셨지만 실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셨다라면 이 구간은 손절을 해야 될 구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먼저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으로 만약에 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셨다라면 월봉을 보셨을 텐데요. 월봉상에서는 여전히 매도를 하기에는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손절 라인을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손절을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가격대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손절을 하는지는 매우 더 중요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하신 분들이라면 손절하신 건 잘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손절하는 방법도 아마 배우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21선에 사실 저는 쌍봉은 무너지면 단기 투자자들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쌍봉도 형태도 갖추지 못하고 바로 21선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조정이 깊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대우증권을 현재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사실 장기 투자를 처음부터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유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단기 투자자들은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보유를 하기가 매우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는 어느 정도 여유 자금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여유 있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점에서 명확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여유 자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오늘 그래도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를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굉장히 이제 반가운 상황이었습니다. 21선도 단숨에 다시 복귀를 하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16,000원대, 18,000원대 매물대가 개인들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거래량도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반등을 하면서 이제 주가를 회복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들,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언제든지 어느 정도 가격대가 무너지면 손절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현재의 상황이라면 14,000원대 정도는 손절 가격으로서 정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 14,000원대가 다시 재차 하락을 한다면 추세가 끝난 것으로, 상승 추세가 매우 힘들어졌다. 다시 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손절가를 정한다라면 14,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정하고 매매에 임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었고요. 하락이 깊었지만 매도를 할 만큼 하락이 깊지는 않았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이야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지만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매수하셨던 정성 매매를 잘 하셨던 분들 경우에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인분들 중에 보면은 뭐 만원대에 매수하셔 놓고도 팔아버릴까 이런 고민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이런 수익에 대한 매도에 대한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 욕심들 또는 뭐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볼 때는 이제 고점, 전고점에서 굉장히 매물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적으로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빨라지게 된다면 주봉상 쌍봉으로 꺾일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 꺾이는 부분에서는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박스권 형태를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좀 더 홀딩할 건지 굉장히 이제 사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결국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모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차트상으로 미리 대응점을 정해 두시고 그 대응은 잘 지켜 나가시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일봉, 주봉, 월봉을 효과적으로 잘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일봉만 보시고 혹은 뭐 주봉, 월봉만 보시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매도 시점에는 30분봉까지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은 개인 투자자,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차트 분석을 하실 때 연습하실 때는요, 뭐 수많은 보조 지표가 있지만 실제로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 지표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 차트의 모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그런 보조 지표들은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공부하고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연습을 하실 때는 제가 차트를 조금 아래 내려 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증권사 차트가 아니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으로 돌려서 하루하루씩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 여기서 매수를 했을까? 라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뭐 물론 지나온 차트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전고점 매물대에서 홀딩할 것이냐, 팔고 나갈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겠죠. 뭐 다행히 돌파를 하는 모습이죠.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다시 11,000원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매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라면 아마 매도를 했겠죠. 뭐 이때 매도하신 분들은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때 매도를 하신 분이라면 11,500원을 다시 재돌파하는 거 보고 재매수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매수를 하는 것도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주가는 계속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도를 연습할 때도 언제 매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겠죠. 이렇게 쭉 옮겨 가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향후 주가 차트를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대우증권의 일봉, 주봉, 월봉 차트를 보시면서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략적인 부분만 확인해 드리고 차트 분석을 개인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부분들은 매매만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공부한다고 이런 공부하는 부분, 그리고 연구하고 대입하고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는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매는 최대한 줄이시고 정확한 기회가 왔을 때 내 기준
부합하는 기준이 왔을 때만 매매를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확률들을 계속 높여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것들, 기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기준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잠깐 두서없이 좀 드리면서요, 향후 앞으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씩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같이 차트도 분석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계속 아마 가져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하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글들을 이제 계속 올려볼까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즐기찾기를 하셔도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독을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한 생각의 올리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